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자, 오늘부터 키사에서 발표한 예상되는 사이버 7대 위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이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지능형 IoT 기기입니다. IoT라고 하면은 한글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형태가 아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전기기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지능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 이것은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서 핸즈프리와 같은 편의를 위해 손을 안 쓴다는 거죠. 표정이나 몸짓 또는 음성 등의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유형의 IoT 기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7입니다. 2020년 1월 14일부로 퇴출이 확정이 된 윈도우 운영체제로 앞으로의 활용은 지양하여야겠으나 여전히 많은 기관 및 개인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킵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윈도우 원격 접속에서 확인된 취약점으로 별도의 악성 코드 주입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악용이 간편하며 또한 증식 가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격자에게 있어서는 인기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러한 3가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지능형 IoT 기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 미시간 대학과 일본의 전자통신대학의 해킹 실험이 있었는데요. 좌측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요새는 상용화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AI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음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입력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스피커를 대상으로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저를 통하여 특정 명령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킹 기술의 세부 명칭은 라이트 커맨드입니다. 좌측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의 입구에 레이저를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레이저는 일반적인 그냥 레이저가 아니라 이 레이저는 데이터가 심어진 그러한 특수한 레이저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원리는 다용도로 사용되는 램즈 마이크의 구조적 특징 때문인데요. 기존에 의도한 바대로라면 마이크의 진동파는 음성에 의해서 떨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저 또한 반응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공격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유리 등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최대 거리는 110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좌하단의 이미지는 렌즈를 이용하여 명령이 주입된 레이저를 전송하는 실험이었는데요. AI 스피커는 옆 건물에 있었지만 조작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렉사,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기기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이폰은 시리 계열을 사용하고 기타 안드로이드 등을 포함하여 구글 어시스턴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조사의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사용 패턴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확인 질문, 캡처를 진행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스피커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수가 수신하면 동작하도록 또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빛이 투과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빛에는 반응하지 않는 타 부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으로서는 첫 번째, 마이크 입구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 등에서 멀리 배치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빛이 투과할 수 없는 물질, 포스트잇 등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마이크 입구에 배치하는 것도 가용한 방안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윈도우 7인데요. 윈도우 7은 2009년 10월 출시한 이후 10년간 제품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초기 약속에 따라서 2020년 1월 14일 그 날짜가 지정되었고 이 시간부로 지원이 종료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나 전체 PC의 약 26%가량은 여전히 윈도우 7 운영체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과거 사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7 이전에 윈도우 XP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하여 보안의식이 더욱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 17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유행할 당시에 윈도우 7은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윈도우 XP는
한동안 방어가 불가하여 장기간 위협에 노출됐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이터널 블루라고 하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랜섬웨어입니다. 업무 관련 파일을 암호화하여 인질로 잡아 300에서 600달러가량의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150여 개국을 강타하여 서버 30만 대를 마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월에 배포된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했더라면 이후 유포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당했다라고 하지만 요즘과 같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별도의 대안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 발생할 보안 사고로 발생할 손실을 암묵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윈도우 운영체제의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한 지 4년 이상 된 노후 정보자산은 유지비용 증가와 생산성을 저하하여 잠재적 재정 손실 및 업무 연속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년 이하의 PC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대당 연간 16만원의 유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4년 이상의 PC는 평균적으로 33만원의 연간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노후 PC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버그와 부족한 최적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그 비용을 산정한 결과 4년 이하는 108만원, 4년 이상의 PC에는 연간 334만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노후된 시스템은 스스로 가용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계획적인 정보자산 최신화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기관에서는 첫 번째, 위험 관리 관점에서의 적정 수준의 예산을 할당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할당된 예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보자산의 최신화를 수행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보자산의 현황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겠는데요. 관련하여 이러한 자산관리 관점에서 볼 때 최신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정보자산의 경우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관리하는 내용도 필요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시스템 교체 등의 기관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여야겠으며 기관으로부터 관리되지 않는 비인가 시스템의 반입을 금지하여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블루킵입니다. 블루킵은 윈도우에 원격 서비스를 악용하는 취약점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별도의 악성 코드 실행 등이 필요 없는 원격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침투한 이후에는 자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성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8점을 획득한 고위험군의 취약점입니다. 과거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사용했던 이터널 블루 취약점처럼 악성 코드 전파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미적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미적용 사유로서 망분리나 안정성 등이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그 외 기타 시스템 오류 발생 후 방치하는 경우나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인지가 부족한 경우 또한 미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약점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고 계신 이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보안 취약점에 발견된 숫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과거 취약점을 누적해서 그 다음 연도의 취약점 개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하는 연도에 새로 발견되어 보고된 취약점의 개수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약 2만 개의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안 취약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는 업무 중단, 시스템 파괴 등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사고의 예시로는 화상회의 내용이나 프린터 출력물과 같은 정보의 유출, 정보의 삭제, 금전 요구, 계정 탈취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한 공격 타겟은 과거에는 개인이었지만 점점 기관으로 그 타겟이 변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이버 범죄가 점점 조직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금력이 있는 기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 중심이 되고 있는 랜섬웨어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한 이후 설치가 진행되고도 있는데요.
매년 그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피해 금액으로 2015년에는 1,090억 원의 피해가 있었지만 3년 뒤인 2018년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굵직한 사례로는 17년도에는 랜섬웨어 한 방에 기업 하나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고요. 19년에는 미국 전역의 400여 지점의 병원이 마비됨에 따라 수술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루킵과 같은 주요 보안 취약점에 관련하여서는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응 방안입니다. 기관은 보안 업데이트 수행 여부를 포함한 계획적인 보안 취약점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한 IT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사용 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기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겠으며 기관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한 올바른 시스템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리되지 않는 비인가 시스템을 반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습니다.